종교 영화 단골 등장 동물 존재와 의미에 대해 사회에 걸쳐 소개해드린다. 종교와 신화가 어우러져 창조한 수많은 동물들의 존재는 인간의 무한대의 상상력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사례다. 신화학자 진 쿠퍼가 역설한 것처럼 종교, 인간과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는 유사일에 오랜 동안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는 종교 역사의 출발점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 혹은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양한 동물의 존재와 의미를 정리해본다. 사회 중 네 번째, 30일.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 마야족, 아즈텍족, 톨텍족 신화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깃털 달린 뱀. 멕시코 등 중앙아메리카 주변 국가 밀림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마야 신화에서 케찰코아틀은 인간에게 곡물 심는 법, 옷 짜는 법, 시간 계산, 천체 운행법 등 문명과 자연 섭리의 법도를 지도할 만큼 뛰어난 신적인 존재였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갈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법도가 지켜지는 사회였다고 한다. 하지만 케찰코아틀의 행적에 질투를 느낀 다른 신들의 질투로 인해 마법의 음료를 마시게 되고 급기야 향수병이 도져 인간 사회를 떠나게 된다. 그가 사라진 인간 사회는 모든 식물이 시들어버리고 땅은 황폐화되어버리는 후유증을 겪는다. 이후 케찰코아틀은 인간을 위해 행복한 세상을 조성해주는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게 된다. 멕시코 문명권에서는 태양 문명 영혼의 신으로 받들여지고 있다. 유카탄 반도 지역 사람들이 품고 있는 케찰코아틀에 대한 주술적 믿음. 사상은 레이 위스니스키 감독의 케찰코아틀 1952과 라파엘 토나티오 감독의 카르미나, 그리고 케찰코아틀 1991 등을 통해 묘사된 바 있다. 32. 키메라, 사자 머리, 염소 몸, 뱀의 꼬리. 머리는 사자, 몸은 염소, 뱀의 꼬리를 갖고 있는 흉측한 괴물이다. 입에서 불을 내뿜을 수 있다.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가 BC 8세기경 출간한 신통기에서는 머리가 3개가 달려있고 등 한복판에는 염소 머리가 돌출돼 있으며 양허리 주변에 사자와 뱀의 머리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시아 남서부 지역에 있던 리키아 왕국에서는 화산 키메라가 있었다. 이곳에는 산 기슭 주변에 드넓은 초원이 있어 뱀, 염소 등이 서식을 하고 있었으며 산 정상에는 활화산처럼 늘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이갓 은 돌출적이고 기이한 지형적 상황 때문에 키메라도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키메라는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를 타고 나타난 영웅 벨레로폰의 검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된다. 후에 키메라는 땅과 바다에서의 위험 폭풍 바람 등 자연재해를 떠올려주는 존재로 각인된다. 20세기 들어 유전공학의 발달로 서로 이질적인 동물을 교배시켜 새로운 3의 동물을 탄생시키는 실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실험을 거쳐 출생한 동물에 대해 키메라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다. 런던 박물관에는 구리로 만들어진 조각상으로 만들어진 키메라 청동상이 진열돼 있다. 키메라에 얽힌 일화는 다니엘 로젠펠드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웅 키메라 2003을 비롯해 키메라를 떠올려주는 정체불명의 괴물로 인해 한 가족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다룬 브랜디 바라우너 감독의 키메라 하우스 1999 등이 공개됐다. 33. 티아멧, 바빌로니아 신화에 언급된 암컷용. 바빌로니아 신화에 등장하는 암컷용이다. 바닷속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혼돈과 어둠을 뜻한다. 바빌로니아 신 마르두크는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티아멧과는 늘상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가 된다. 활, 삼지창, 그물, 곤봉 등을 무기로 해서 티아멧과 숙명의 대결을 벌인 끝에 화살을 쏘아 피살시킨다. 마르두크는 티아멧의 시체를 2등분시켜 하나는 위로 올려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는 깊은 바다 위에 바닥을 만든다. 후에 마르두크는 중간 세계의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결국 티아멧에 살해된 시신은 우주를 만든 원천으로 알려진다. 요한 묵시록에는 세상이 멸망할 징조로 머리가 7개가 달린 용이 출현한다고 언급했다. 그것이 바로 티아멧이라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언급한 정황은 스페인의 헤로나 코덱스 미술관에 회화 머리 7개 달린 용으로 전시돼 있다. 바빌로니아를 비롯해 아시리아, 수메르 등지에서는 태초의 세상에 존재했던 혼돈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코트니 솔로몬 감독이 성격파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 등을 기용해서 선보인 작품이 던전 드래곤 2000.
마법과 드래곤이 존재하는 왕국 이즈멜. 이즈멜 최고 마법사 프로피온 제레미 아이언스. 현재 왕가를 축출시키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야심으로 왕족만이 갖고 있는 로얄 셉터 드래곤을 지휘할 수 있는 신성한 지팡이에 대적할 만한 지팡이를 만든다. 모종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간다. 오히려 드래곤만 죽이게 되자 부하 다모다브루스 페인을 시켜 드래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레드 드래곤을 지휘할 수 있는 전설 속에 존재하는 사브릴의 지팡이를 구할 음모를 꾸민다. 사브릴 지팡이를 선점하기 위해 나서는 부하 중 한 명의 캐릭터로 티아멧 프랭크 웰커이 등장하고 있다. 티아멧은 액션 판타지 TV 시리즈물인 윈즈 오브 다크니스 1985를 비롯해 오디세이 텔리즈맨 1985, 타임, 로스트 1985 등에서도 극중 배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34. 페가수스, 날개 달린 말. 그리스 신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날개 달린 말.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메두사 사이에 출생했다는 것과 제우스 아들 페르세우스가 마녀 메두사의 목을 베자 흘러내린 피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 등 두 가지 탄생 설화가 있다. 벨레로폰이 괴물 키메라를 처치하러 떠났을 때 그와 동행해서 유명세를 얻었다. 후에 신전의 왕위 계승자로 지명된 벨레로폰이 의기양양해서 페가수스를 타고 올림포스 신전을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이에 분노한 신들은 페가수스를 놀라게 해서 등 위에 타고 있던 벨레로폰은 추락해 절름발이가 되고 눈이 멀게 된다. 반면 페가수스는 제우스에게 사로잡혀 그의 전차를 끄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날개 달린 페가수스의 설화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프리카 전역에 이르는 예술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라울 세르베이스 감독의 페가수스 1974. 호기심이 왕성했던 농부가 우연히 고대 신화에서 유래된 날아다니는 말 페가수스의 그림을 구하게 된다. 그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청동상으로 페가수스를 만들어 풍년을 기원하는 젤의 조형물로 숭배를 한다. 35. 펠리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새. 어미새가 발톱으로 새끼들을 어루만져 주는데 너무 심하게 만져 그만 죽게 된다. 아버지 새는 어미새 때문에 어린 새끼들이 죽음을 맞았다며 가슴을 쥐어뜯는다. 아버지 새의 가슴에서 피가 흐르면 죽어있던 새끼들은 피를 받아먹고 다시 살아난다. 이 같은 일화 때문에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새인 펠리컨은 가슴에서 흐르는 피를 먹이면서 새끼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은 새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펠리컨은 성스러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려주는 상징물로 추앙받고 있다. 예수 행적을 찬양하는 문학작품 속에서도 찢어진 가슴에서 흐르는 피로 죽어가는 자식들을 구한 펠리컨처럼 예수께서도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문구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태리 시인 단테는 신곡 중 1000곡편 25곡 113절을 통해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린 예수는 펠리컨이라고 추앙한 바 있다. 알란 파쿨라 감독의 펠리컨 브리프 1993는 법학생 다비가 작성한 보고서. 펠리컨 브리프로 인해 스승이자 연인인 켈러한 교수가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펠리컨 브리프는 돈에 매수된 정부와 대보 소유의 정유회사들이 유전 개발을 위해서 멸종위기 조류인 펠리컨의 서식지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이익을 위해 자연생태계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기업들의 속성을 곧 사라지게 되는 조류. 펠리컨의 행적을 통해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다. 36. 피닉스, 부활과 불사의 새. 그리스 신화에 언급된 피닉스는 동양의 봉황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삶을 순환한다는 전설적인 새의 대명사이다. 이집트에서 전래되고 있는 헬리오폴리스 신화에서도 부활과 죽지 않는 새로서 피닉스를 언급하고 있다. 미라와 피라미드를 통해 영원한 삶을 갈망했던 이집트인들의 가치관은 바로 피닉스 신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형은 독수리를 닮았고 깃털은 무지개를 띠고 있으며 날개 길이는 통상 3m 내외. 그리고 인적이 드문 숲속에 거주하고 있다. 공기나 이슬을 주로 먹고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00년 주기의 삶이 다하면 페니키아를 향해 날아가 계피로 만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몸을 태운다. 잿더미 속에서 작은 벌레가 나오는데 이것은 곧바로 성인 피닉스로 성장한다. 이렇게 500년 주기로 계속 되살아나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피닉스라는 명칭은 1차 주기가 됐을 때 목표 지점에 되는 페니키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태워 생명을 다시 연장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는 부활된 예수를 지칭한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이로 삼지 않고 오직 이슬만 먹기 때문에 고결함을 상징하며 노래소리가 아름다워 모든 새들이 추앙한다고 알려져 있다. 레이징 피닉스 2009, 피닉스 2004, 코드네임 피닉스 1999 등 피닉스를 타이틀로 내건 영화들이 다수가 공개될 정도로 애용되고 있다. 이들 영화에서는 현실적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의 대상으로 피닉스라는 존재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다. 37. 히드라 머리 6개인 물뱀. 우물 근처 늪 속에 서식한다는 머리 6개 달린 물뱀. 가운데 머리는 불사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주변 머리가 잘려나갈 때 마다 2개씩 새로 생겨 최대 100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려졌다. 히드라의 입김은 주변 산천 초목을 모두 고사시킬 정도로 독취가 강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결혼, 출산을 맡고 있는 여신 유노가 영웅 헤라클레스의 용맹함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키운 존재로 기록되고 있다. 헤라클레스와 히드라가 대결을 펼친다. 잘려나간 머리에서 2개에서 3개씩 새로운 머리가 생성되자 당황한 헤라클레스는 조카 이오라우스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이오라우스는 히드라의 머리에서 떨어진 핏자국을 횃불로 태워버려 복제되는 것을 차단시켰고 영원불사로 알려진 가운데 머리를 잘라 거대한 바위 밑에 묻어버린다. 크리스토퍼 너스 감독은 단편 히드라 2006을 통해 섬뜩한 히드라에 얽힌 신화를 영상화했다. 스페인 아만도 데 오소리오 감독은 방사성 오염으로 한적한 스페인 해안 마을에 히드라와 같은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거대한 뱀이 출현해 마을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는 공포 스릴러극 바다 뱀 1984을 공개한다. 돈바튼 감독의 자트 1975는 미친 과학자가 생체 실험을 거쳐 자신을 거대한 수중 살인마인 히드라와 같은 존재로 탄생시킨다는 사연을 들려주었다.